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재미가 없으니까 경력이라는 개념도 모르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불러주는 사람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콜이 없으면 자기 팔거리를 팔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인상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인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세 시대에서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삶의 축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직장인이라고 하면 직장이라는 데죠. 그래서 직장이라는 데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언젠가는 이제 퇴사를 하는데, 이 직장에서 퇴사할 때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퇴직이죠. 강제퇴직. 근데 이 직장인한테 직장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삶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찌 보면 직장은 그 직장인한테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 가족의 삶과 행복도 가장이 다니는 직장에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직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직장에서 준비되지 않는 퇴사를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하게 되죠. 준비되지 않는 퇴사는, 퇴직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한테도 심각한 상처를 주게 되고 굉장히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데미지를 주는데, 그 데미지를,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 대안이라는 게 뭐냐면 재첩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잘 하는데 내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공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팔거리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팔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팔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직장을 떠났을 때 직장인 본인 자신도 데미지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내공, 팔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는 당연히 학교이어야 되는데 회사를 학교라고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급만, 월급만 받고 다니면 당연히 손해인데, 월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팔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월급만 받고 돈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마추어이고, 그런 아마추어들은 봉급쟁이로서 즐거움만 만끽하는 거죠. 월급쟁이들, 봉급쟁이 때 되면 월급 나오고 먹고 사는데 시장 없고 때 되면 성과급 나오고 등등등, 그 즐거움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 즐거움만 즐기다가 세월이 가다 보면 어느 날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1순위, 0순위가 된다는 얘기죠. 월급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추어. 근데 월급 플러스 경력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경력이라는 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팔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팔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기업 강의를 30여 년 했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그런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직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챙겨내는 프로가 되는데, 그 첫 번째, 직무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을 받는 그 순간 직무와 관련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직무와 관련된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직무라는 게 특성이 있거든요. 직무 특성에 따라서 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무와 관련된 세상을 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시야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면 식품 쪽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의류 쪽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화장품, 명품 등등등 가지의 그 업무가 있는데, 식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식품 관련된 시야만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의류는 의류와 관련된 세상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본인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마추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직무를 맡게 되면, 일을 맡게 되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나아가서는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길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만난다 하는 얘기 뭐냐면 사업 아이템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죠. 사업이라는 것은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관리를 하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이 있습니다. 인사 HRM이라고 하는데 뭐 채용, 승진, 인사고과 평가, 직무 분석, 임금 등등등의 업무를 하는데 거대 기업일수록 뭐 채용 담당이 따로 있고 승진 담당이 따로 있고 인사고과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개 업무만 하는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된 사람만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규모가 작은 회사는 채용, 승진, 인사고과 평가, 뭐 직무 분석, 뭐 더 나아가서 임금까지 그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또 회사에는 저 HRD 교육 담당이 있거든요. 교육 업무를 하는 뭐 연수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뭐 강사, 교수, 에이전트 뭐 등등등의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돼서 그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 한국 생산성본부라는 데서 인사 업무도 해봤고 교육 업무도 해봤는데 교육 업무를 통해서 세상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걸 제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그 보통 여러 개의 직무 경험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 개의 직무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양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있는 게 직무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다양한 직무의 경험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황금 티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회사에서 얼굴만 받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추어, 봉급쟁이고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황금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건 프로고 세상에 설레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황금 티켓을 만들어내려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아낼 수가 있다면 퇴직 이후에 더 나아서 뭐 정년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전이 설레임이 가득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사를 해서 보통 나이가 20대 중후반에 입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30 중반까지 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30쯤에 입사를 한다고 하면 30에서 35세까지 그 5년간은 직업 탐색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전문성 탐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경력 목표로 삼고 두 번째 35세에서 40세까지는 이제 지금 탐색한 직업 탐색, 전문성 탐색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0세부터는 이제 전문가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경력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경력이라는 게 뭐냐면 살면서 겪고 지내온 여러 가지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얘기들인데 결국 경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경력이라는 게 세상에 나왔을 때 무림에 나왔을 때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강호에 나와야 되는데 떠난 이후에 그 경력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경력을 어디서 만들어내야 되느냐? 회사라는 학교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통해서 재미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재미가 없으니까 경력이라는 개념도 모르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불러주는 사람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콜이 없으면 자기 팔거리를 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우리 사람들은 공부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강의할 때 이제 물어봐요. 올해 책 몇 권 읽었습니까? 대다수가 책을 한 권도 안 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개발 한다고 하는데 자기개발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브랜드를 만드셔야 돼요. 자기의 브랜드. 그래서 그런 경력을 만들어내면 경력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팔 수 있는 팔거리 그걸 어디서 만들어내야 된다? 회사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쓴 책에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라는 책에 정리해놨는데 대추 하나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대추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익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다양한 뭔가가 제공이 되지 않으면 대추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대추 하나를 쓴 장석주 시인이 지금 70대이신데 이 양반이 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스펙은 없지만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무림의 고수라고요.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대단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경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지금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직업 평생 직업을 찾아야만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 그 팔거리를 회사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30에서 35세까지는 직업 탐색, 경력 탐색, 그리고 35세에서 40세까지는 전문성 확보. 근데 지금 여기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들은 그 나이에 조금 오버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프레임을 잘 만드셔야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평생 직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체킹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5가지를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회사에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전문성 확보를 하고, 그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내고,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추천인, 나를 추천해 줄 사람이 있어야 팔거리를 세상에 팔 수가 있거든요. 강의 가서 이렇게 교육생들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우리 현직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죠. 밥을 잘 사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밥 잘 사요? 잘 안 삽니다. 밥을 잘 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상대한테 심적으로도 배려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으면 불러주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경력 쌓기에서 중요한 게, 결국 재밌는 일,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중요한 건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팔거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경험이라는 거, 그동안 회사에서 어떤 경험,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가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시라고요. 회사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인사 제도가 대기업일수록 회사에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한 직무를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전환 배치라는 인사 제도가 없으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경영상이 필요해서 TFT를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TFT 팀으로 선발된다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전환 배치라든가 TFT 팀에 합류하려고 하면 사내 또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사내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TFT를 통해서 직무의 경험을 다양하게 만들어내시면 좋죠. 그래서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나 경험, 업무 수행 성과가 여러분 이력서에 이제 작성이 되는데, 보통 이력서를 작성할 때 보면 스펙을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 스펙을 나열하는 게 이력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 경험이나 업무 수행 성과를 기술한 것이 이력서고, 그것이 시장에서 통용될 수가 있습니다. 입사한 이래 이력서가 변한 적이 없죠. 써본 적도 없고. 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아니 지금 무리면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내지는 1년에 한 번씩 자기 이력서를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보시죠. 뭘 가지고? 본인의 경험과 업무 성과, 실적. 저는 이제 회사에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회장님한테 건의를 잘못해가지고 코너에 몰렸었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찍힌 거죠. 찍혀가지고 승진을 몇 번 누락을 당했는데, 그 결과 제 후배가 제 위에 상사로 올라가고, 그 후배한테 지시를 받고, 그러면 열받지 않습니까? 근데 월급 받는 날은 정말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후배보다 월급을 적게 받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후배 밑에서 근무를 한다. 그 후배한테 지시를 받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때 정말 어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황을 하면서 술과 버스를 했는데, 포금을 하고, 그러니까 몸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하루는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다른 회사로 옮겨 타게 되면, 이직을 하게 되면 그 조직에서 적응한다는 게, 그 텃세를 극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직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럼 뭘 할까? 장사를 한번 해볼까? 장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남들보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강의 및 컨설팅이었어요. 경영 컨설팅. 이걸 가지고 무림에 강호에 나오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5년간 준비를 했어요. 지금 저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이 30, 35세, 35세, 40 이게 아니고
지금 45세 인물이 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직업 탐색, 전문성 확보, 전문가의 길을 간다. 이거 저도 5년간 준비를 했거든요. 회사 업무가 모든 게 다 새롭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교육 프로그램 디자인하는 것도 배우고, 교육 과정 개발하는 것도 배우고, 교재 개발하는 것도 배우고, 강사용 매뉴얼도 만드는 데도 참여를 하고, 경영 컨설팅도 이제 참여를 하고, 나의 경험 역량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회장님한테 사표를 내는데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회사라는 학교를 통해서 저의 역량을, 회사에서 경험을 또는 수행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죠. 그 전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뭐 강의를 한다 하면 제 이름 가지고 강의한 게 아니고 회사 이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강의 및 컨설팅을 하겠다라는 경영 목표를 설정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강의하면서 회사를 의식한 게 아니고 제 이름 세 글자를 마음속으로 걸고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생들 평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거기서 안 좋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건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죠. 그렇게 자기 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스스로 회사에서 월급만 받고 다니면 손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마추어고, 회사에서 월급 받고 플러스 경력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프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가 갖춰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전문성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경험한 것, 수행했던 업무들을 비춰볼 때 나의 전문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를 떠나서 이직이나 전직을 할 때 재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전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거, 이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시장에서 확보하기가, 인정받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여러분의 이력서를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업그레이드 시킨 자기의 경험과 수행 성과를 이력서에 기술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0여 개의 헤드헌팅에서 이력서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내가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데 시장에서 콜이 없으면, 신호가 없다면 전문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냥 근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7, 8개의 회사에서, 헤드헌팅 회사에서 요청이 온다면 나는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내공이 있다는 거죠. 팔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강의 영역과 컨설팅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강의 주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리더십,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협상 스킬, 경영 전략, 관리 역량, 코칭, 셀프 리더십, 문제 해결, 창의력, 강사, 양성 과정, 이런 것들, 그 주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이때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무림의 강호에 나왔을 때 저의 경쟁력을 제고해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의 강의를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주제 하나만 만들어내면 게으름 피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렇게 회사에서 준비하지 않았으면 나와서 개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 되면 월급이 나오는 게 프로가 아니잖아요. 때 되면 월급 나오는 건 직장인들이고, 무림에 나왔을 때는 자기가 뛰는 만큼 이제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다양한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가 나의 전문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가 무엇이냐. 직장인들은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스펙만 나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력서라는 생각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스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제품 설명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을 사면 그 스펙이 들어오거든요. 그 스펙이라는 것은 내구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스펙을 만들면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울고 먹으려고 해요. 그거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조적 1순위가 됩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업무 이력, 그 이력과 연결돼서 업무 성과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기술이 됐을 때 그것이 시장에서 통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재취업 시장에서 통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의했던 회사명, 일시, 강의했던 주제, 뭐 리더십, 인간관계, 협상, 교육시간, 몇 시간,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강의안도 작성을 하고, 보통 강사들이 강의안을 작성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강의안을 굉장히 성심성 있게 작성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도 제가 이거 30년 강의했던 이야기인데,
뭐 쉽게 해서 애드리브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애드리브로 얘기하지 않고 사전에 딱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리스트업하고 관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했던 회사, 일시, 강의했던 주제, 뭐 3일 했으면 3일, 특강을 했으면 특강, 또 강의안까지 리스트업을 쫙 해요. 또 중요한 건 그 강의 갔던 회사의 담당자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담당자들, 사원이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임원인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었겠죠. 하여튼 그 양반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고 네트워킹, 인맥관리를 잘해서 제가 5년 준비했다고 그랬죠.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데를 그만두고 나와서 강호에 무림에 나와서 지금까지 30년을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불러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현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유 교수님 그렇게 오랜 시간 현직에서 버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뭐라고 그래서 제가 밥을 잘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편하게 얘기한 거고 밥 한 그릇에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안을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그 강의안을 열심히 작성한 덕분에 지금 제가 책을 출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 노력과 교육. 나의 전문성을 한 번 만든 걸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전문성을 세상이 바뀔 때마다 변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 교육을 받아봤는가. 요새는 다양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시대에 생존하려면 끊임없이 자기 공부, 자기 역량 개발하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정말 천만다행이었던 것이 제가 다녔던 한국생산성본부라는 회사는 교육과 컨설팅을 주관하던 회사거든요. 또 뭐 여러 가지 업무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강의 및 경영 컨설팅 가지고 독립을 하겠다. 회사를 언젠가는 나오겠다라는 걸 5년간 준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공개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도 제가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TFT 팀 참여하는 것처럼 제가 참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매일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죠. 그 뭐 편안하게 가서 이제 뭐 3일짜리 교육도 받고 뭐 몇 개월짜리라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서너 시간씩 그 가서 이제 그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교육을 받으러 가면 일단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교재를 확보를 했어요. 또 어떤 과정은 교재 플러스 강의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잘 메모를 하면 그게 이제 강사용 매뉴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강의해준 강사하고 교수님하고 좋은 유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불러주는 회사의 직원이었고 그 양반들은 불러줘야 오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 대학교 교수든 일반 기업에서 근무를 하던 그 산업 강의를 하는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이 강의 기회를 제공을 해주니까 서로 이제 아는 척 하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커피도 타다 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저는 이제 불러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자료도 많이 요청해서 좀 얻기도 하고 PPT 자료 달라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이제 그 강의 기회를 제공하니까 이 양반들이 그런 PPT 자료도 이제 선뜻 주시고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의원님 나중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무림에서 강호에서 이 생존하는데 경쟁력 있게 버티는 것도 그분들의 도움, 또 교육 담당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스스로 나의 전문성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추천해 줄 인맥이 있는가? 추천인이 있어야 돼요. 업무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꼭 회사에서 승진하는 건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관리자로 더 나가서 임원으로 성장하려면 사내 정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리더십 강의할 때 얘기해보면 설득이 안 돼요. 그건 아마추어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어우러지다 보면 정치력은 기본이거든요. 경력을 가지고 할 거리를 회사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내도 제첩에서 성공하려면 추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회사에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제첩하기도 어렵고 추천하는 사람 없이 제첩을 했을 때 거기에서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첩을 하면 보통은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카드를 긁지 않으면 인생에 긁힌다. 밥을 잘 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회사에서 경력 목표로
강의 및 컨설팅을 하겠다는 경력 목표를 만들어내면서 팔거리를 어디서 만든 거요? 회사에서. 회사라는 학교에서 만들어내면서 기업체 교육 담당자 또는 제가 불러줬던 교수, 산업 강사들 이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현지에서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무림에 나와야 그것이 황금 티켓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람은 일을 통해서 세상살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력관리가 보통 획일적인 3단계 경력관리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학교를 다니거나 학습을 해서 학교 다니고 학습하는 목적이 뭐예요? 취업하기 위해서, 직장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직업을 갖습니다. 노동, 일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 명퇴를 하든 정년 퇴직을 하든 간에 퇴직을 바로 은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100세 시대에 퇴직이 은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그 경력관리 3단계, 교육, 학습, 직업, 노동, 일, 그리고 은퇴 이렇게 이어지는 경력관리는 설레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학교 다니는 것 이것은 직업활동을 위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것이죠. 직업활동이라는 것은 취업할 수도 있고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젊은 사람이 예전의 사람들보다는 자기 사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웃이 되면 직업활동 다시 해야 되잖아요. 재취업을 하거나 재창업을 하거나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데 그것을 재취업을 위해서 또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재교육을 받으셔야 돼. 그 끊임없는 재교육.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펙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재교육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직업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 직업활동, 재취업 할 수도 있고 파트타임, 일용직 이렇게 흘러가는 수도 있는 다단계 삶으로 여러분이 경력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 다양성 시대의 평생 직업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의 및 컨설팅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왔지만 그것만 가지고 버틴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강의 및 컨설팅을 하면서 준비해왔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책을 내니까 작가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 책을 내니까 유튜브 활동을 좀 하자고 해서 이제 또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만들어졌어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저널에서 아이고 그 칼럼 좀 써주시죠. 그래서 또 칼럼니스트가 또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새 얘기하는 N잡러로 변신을 하니까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일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 즐거움이 있는데 강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만 받고 다니면 손해다. 직무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직무를 맡게 되면 그 직무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을 어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5가지 스스로 자문자답 체킹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중요한 것은 직장 다닌다고 절대로 직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동안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걸 먼저 설정을 하시고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경력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춰서 무림에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거 가슴에 새기시라고요. 그 지옥으로 나올 때 직장인들은 고수겠습니까? 하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본인들이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승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림의 고수가 확률이 90% 이상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준비된 퇴직이 아니거든요. 열의 9은 하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오게 되면 선택지가 없어요. 재취업 불가능합니다. 어렵게 재취업을 해도 6개월 버티기 어렵고 창업하면 몇 프로 망해? 90% 이상이 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리스크를 제거하시려면 회사 다니면서 월급만 받고 다닌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를 열렬히 사랑하시고 회사와 연애를 하셔야 돼. 회사는 하시라도 여러분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를 진짜 삶의 터전인 그 회사를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갈고 다듬으셔야 돼. 잘 키워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전공, 어찌 보면 학교에 입학할 때 그 전공의 특성을 알고 전공을 선택하는 사람, 우리나라 교육제도 시스템 내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전공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전문성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리면서 통할 수가 있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전문성이고 전공이고, 근데 그 할 수 있는 것이 시장에서 통해야 아웃풋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산출이 돼야 내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전공, 적성, 전문성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걸 대체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개발이 돼요.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 AI, IoT, 로봇, 무수히 많은 웹들이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전문성, 전공, 적성이 어느 순간에 대체되는 툴들로 들이대면서 직장인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생존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부전공을 계속 만들어내셔야 돼. 부전공을 몇 가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세상을 보는 눈은 뭐예요? 회사에서 하던 업무가 세상을 보는 시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야가 한 업무를 하게 되면 그 업무에 의해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죠. 다양한 직무를 경험을 하게 되면 다양한 시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시야라는 것이 사업 아이템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전공, 전문성, 적성은 또 약간 다르겠지만 결국 적성은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이 적성인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재미있는 일로 만들어내셔야 돼. 그게 저는 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전문성이 대체되는 툴들에 의해서 사라지면 직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부전공, 부전문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양한 주변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돼. 그게 이제 역량개발, 자기개발이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다양성 시대에, 불확성 시대에 평생직업을 만들어내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를 잘 스스로 체킹하고 자문자답하시고 자기 이력서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근데 입사할 때와 지금 이력서가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시장에서 퇴출당해 있다는 얘기요. 본인만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초월의 제왕 하면 떠오르는 게 사자죠. 라이언 킹. 여러분 사자도 굶어 죽습니다. 하물며 직장에서 봉급쟁이로서 즐기기만 하던 사람이 강호에 나왔을 때 생존할 확률이 1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초월의 제왕 라이언 킹 이게 제가 이 스타디를 해보니까 이 초월의 제왕이 아닌 것 같아요. 사자는 이게 모계사이거든요. 암컷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 사자 왕국도 보면 수사자가 두목이 이제 대장이 한 마리겠습니까? 2마리겠습니까? 동물의 왕국 많이 보셨는데 깊이 있게 안 보셨네. 한 마리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2마리, 3마리가 사자 집단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모계사이거든요. 순놈이 태어나고 이제 암놈이 태어나는데 수사자들은 집단에서 2년간은 키워줍니다. 그리고 3년 차 되면 청년 수사자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힘이 왕성할 때 젊은 사람들하고 힘겨루기 하면 나이 먹은 사람이 당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사자도 청년 수사자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죠. 근데 이 2년간 집단에서 먹여 살려주는데 3년 차 되면 수사자 아버지가 쫓아냅니다. 혈연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년 수사자, 가장 힘이 왕성한 힘이 좋은 이 청년 수사자들이 집단을 본연에게 떠나게 되면 1년 안에 50%가 죽습니다. 그렇게 힘이 좋은 라이언인데, 킹인데, 초원의 제왕인데 그 힘이 가장 좋은 청년 수사자가 집단을 떠났을 때 1년 안에 50%가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수사자는 몸이 크니까 사냥을 못해요. 그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수사자들이 생존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짝을 찾아야 돼. 동반자. 외롭게 혼자 독립을 하는 청년 수사자가 있어요. 얘네들은 1년 안에 100%가 죽어. 무림이니까. 다행인 게 뭐 형제라든가 사촌 간에 이렇게 2마리, 3마리가 쫓겨났으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모여. 짝이고 동반자잖아요. 서로.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하면 또 셋이 움직이고 둘이 움직이면 사냥할 확률도 높죠. 그러니까 생존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수사자들 2마리, 3마리가 움직이면서 몸을 키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역량 개발인데 몸을 키워서 기존 라이언
기이 있는 사자왕국에 도전을 합니다. 개발을 어설프게 해서 도전하면 어때요?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판단을 잘 하기 쉽지 않죠. 어쨌거나 그 역량을 개발해서 자기가 이제 기존 사자왕국의 킹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판단이 되면 이제 도전을 하겠죠. 그래서 도전을 해서 이제 기존의 사자를 제거를 하고 자기들이 이제 독립을, 그 왕국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은 이걸 못해요. 권력을 잡으면 나누질 못합니다. 혼자 독식을 하는데 이 사자들은 독식을 하지 않고 n분의 1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동물의 왕국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물이지만 희생과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암컷이 많은데 암컷을 혼자 독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같이 살더라고요. 이 미물인 사자도 무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짝을 찾고 역량 개발하고 희생 배려를 하는데 이런 미물도 생존 전략이 있는데 우리 직장인들은 생존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만난 사람들 보면 자기가 고수인 줄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하수인데. 이걸 이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한다면 직장인들이 강호에 나올 때 여러분의 동반자를 만들어내셔야 돼. 그게 아까 얘기한 추천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직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 저 앞으로도 오래 강의할 거고 오래 또 컨설팅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추천인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제가 현직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저 공부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역량 개발하고 자기 개발하고 그 자기 개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하여튼 끊임없이 역량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관계, 배려, 희생. 여러분 이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직업을 만들어서 나이 먹어서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한 60쯤에 은퇴를 하게 되면 90까지 산다면 30년을 놓으셔야 돼요.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은 죽을 때까지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일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경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력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회사에서. 경력이라는 것은 개인이 일생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직업이나 학력 따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졸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직무를 회사에서 경험을 해라. 전환 배치 활용하고 TFT 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사내 네트워킹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이도라는 것은 고난이 많아야 고난이도가 된다.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 평생 직업을 만드시려면. 실행력이라는 건 뭐예요? 실력이라는 것은 실행력, 행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드셔야 돼? 회사라는 학교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회사를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팔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력 관리를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